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2013년 6월에 썼었던 작가 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에 썼던 작가 노트들이 요 몇 년 전후로 썼던 작가 노트들이 조금 비슷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 작업을 이 뭔가 하나의 글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글을 계속 고쳐 쓰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여기 작가노트 종합본에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비교적 초반에 썼었던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영은미술관에 들어가서 정제의 시작이라는 거를 그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림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나는 그림의 힘 자체를 끊임없이 탐구해 왔다. 완성된 그림을 하나의 세계로 봤을 때 그 안에 힘과 이야기는 세상을 닮아 있다 볼 수 있다. 하면 세상의 에너지, 그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의 근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됐다. 세상의 시작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있기 위해선 무언가 존재해야 하는 반대적인 개념이 있어야 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관계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견디지 못해 터져나가며 시작됐을 것이다. 이 이야기 제가 뭐 그전에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해는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뭐 신이 만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빅뱅이 생겨나서 뭐 세상이 생겨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그러면은 그 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이 생기기 전 아니면은 뭐 빅뱅이라는 그 시작점 자체가 생기기 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것이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없다라는 개념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개념도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이제 존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태초에 분명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세상이 있었을 텐데, 이 무의 세상이란 뭔가가 존재하는 유의 세상이 존재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그게 있었을 거라는 거 관념적으로만 존재를 하는데 그 개념적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 자체가 역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 자체도 항상 역설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이 제 작업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캔버스는 태초의 무우 상태로 비유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캔버스 밖에 실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무일 뿐이다.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 캔버스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그 옆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캔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캔버스 안이 다른 세상들에 비해서 뭔가 아무것도 없을 뿐인 거지. 또 주변에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또 아무것도 없는 게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 자체만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있었지만 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 밖에는 뭔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출발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건데 네. 근데 사실 무와 유의 관계는 편의를 위해 시작점을 제시하긴 했지만 서로를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하며 반대의 개념이지만 결국엔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자주 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 뭔가 있다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대립점을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본질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나랑 되게 반대되는 지점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는 항상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동시에 탄생하며 그 즉시 서로의 탄생의 이유가 된다.
항상 뭔가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의 단초, 아주 시작점이 되는 거는 그 반대적인 것들이 항상 동시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마라는 것도 원래 천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게 아주 순수한 천사들만 있었지만 악마가 될 단초는 뭔가 이렇게 단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 악이라는 것이 천사들한테도 사실은 어느 정도 뭔가 시작점이 내재가 돼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때문에 에너지의 탄생은 무와 유의 간극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천사와 악마에 대한 거랑 사실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종교적인 건 제가 다루지 않죠. 딱히 제가 글로도 사실은 공격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은 게 많은데 사실 제가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 말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 민감한 문제들이 제가 제일 연구하는 게 많고 말할 거리가 많은데 어쨌든 이게 공격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글로도 사실 남겨놓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남겨놓고 말로 잘 하지도 않습니다. 네, 아무튼 때문에 에너지의 탄생은 무와 유의 간극에서 이루어진다. 역설적 관계에서 세상이 태어났듯이 세상의 에너지는 물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개념에서 생겨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태어나고 죽잖아요. 태어나고 죽는데 어차피 뭐 태어나면 뭐해? 죽을 건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을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겨나고 이제 사라지는 그 간극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글자 하나의 차이로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탄생과 죽음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반대의 개념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뭐 이거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거창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도 결국엔 실제이지만 실제하지 않은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고 물질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점에서 시작한 우주가 이토록 방대한 질량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글을 쓴 이후에도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제가 생각했었던 것들이 뭔가 더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양자역학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아주 작은 단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실체를 볼 수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이 우주가 마치 뭔가 우리가 게임에서 물리 엔진,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물리 엔진을 돌리듯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지 않은 곳에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는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글을 쓴 이후에 이제 양자역학에서 밝혀졌었던 건데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당연히 존재했어야 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잖아요. 과학적인 원리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가 생각을 했었던 언제나 실제한다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질의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점에서 시작하는 우주가 이토록 방대한 질량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는 방대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당시에 뭔가 다른 표현을 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 우주가 가득 차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기니까 아무튼 때문에 그림의 에너지를 담는다는 것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사이를 그린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우리는 무와 유 또는 그 사이 세 군데에 모두 존재한다. 개념상으로는 나뉘는 영역이지만 우리는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담는다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담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난 게 이제 3이죠.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숫자가 3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
유가 있고 그 가운데에 세상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3이 가장 근본이 되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3이라는 개인전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세상이 터져나간 이후의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은 깨달음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다. 균형에 맞지 않는 틈을 메우고 다듬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 하지만 틈은 메워지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나지만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과정은 그저 눈앞의 작은 일을 처리해 온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이야기와 넓은 세상이 생겨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과 물질이 쌓인다고 에너지에 생명이 생겨나진 않는다. 우리는 지구라는 생명의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명의 에너지를 쫓게 되는데 생명의 탄생과 그 반대의 차이는 보호막, 즉 지구의 대기에서 차이가 생긴다. 대기가 있는 지구는 음과 양이 만난 생명 에너지의 축적으로 생명이 탄생하지만 다른 행성들은 대기가 없어 에너지가 모두 방출되어 쌓이질 못한다. 사람과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이 그려도 붓질 하나하나가 밖으로 도망간다면 그림 안에 에너지를 담을 수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아트플로우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했었던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그림 안에 에너지를 가두는 것의 개념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지구인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의 생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고 우리와 비슷한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살아있다라는 생명체인 거고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처럼 이러한 생물들만은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저런 행성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계속 지각 변동과 계속 뭔가 회오리 바람이 치고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행성 자체가. 그렇다면은 저것은 어떤 다른 관점에서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우주나 아니면 천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양자와 전자인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한 모양하고 약간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약에 그 행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 축소판이라고 하면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저게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는 것도 제 연구 대상이기는 합니다. 뭐 그에 관해서도 굉장히 길게 얘기거리가 있는데 뭐 오늘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 여기 밑에는 이제 이렇게 짧게 쓴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위에다가 쓴 거고 뭐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도 막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좀 전에 읽었었던 거랑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것들이 계속 뭐랄까 발전이 돼가지고 정지의 시작 개념과 작가 노트가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이것들이 계속해서 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다가 뭐 이런 저의 작업에 대해서 원초적인 설명을 하는 글들은 이제 좀 많이 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개념, 다른 연구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글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이러한 작가 노트를 읽어봤고요. 다음에 아직은 작가 노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읽으려면 아무튼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가 노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